안녕하세요. 베가스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크기와 이벤트 타임라인, 그리고 비디오 이벤트 FX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크기에 대해서 처음 알아볼 건데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크기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자주 보는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은 뭔가 화면이 되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쓰는 영상 매체 중에서는 이제 프로젝터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화면 자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이지만 스마트폰보다는 좀 덜 길쭉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화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띄워줄 화면들이 이렇게 약간 길쭉하거나 아니면 덜 길쭉하거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길쭉한 화면은 16대 9 화면이라고 합니다. 16대 9 와이드 스크린.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요즘 TV들이 이런 16대 9 화면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짧은 쪽이 아마 9고 긴 쪽이 16의 비율로 화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이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4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긴 쪽이 4, 짧은 쪽이 3의 비율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영상의 크기를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영상은 전부 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저희가 원하는 크기에 가장 원하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화면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항상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뭐 PPT에다가 영상을 띄운다라고 하면 저는 4대 3의 비율로 영상을 만들겠죠.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다 올린다. 유튜브에 올린 사람 대부분 이제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니까 저희는 16대 9의 화면 비율로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영상의 크기에 대한 어떤 사전의 지식으로 항상 영상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4대 3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1440대 이제 1080, 그러니까 1440 픽셀, 1080 픽셀, 이제 그 폭하고 높이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픽셀 값을 이용하고요. 16대 9의 경우에는 1920, 1080 두 가지 픽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베가스를 켜게 되시면은 이제 제일 위쪽에 파일, 에디트, 뷰 이렇게 쭉 이 탭이 있어요. 이 탭에서 파일 누르시고 그다음에 프로퍼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성창인데 저희가 영상을 처음 만들 때 어, 처음으로 어떤 값을 설정할 때 이 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시면은 여기 width 폭 있죠, 폭. 폭을 1440, 높이를 1080으로 설정해놨죠. 이거는 지금 4대 3의 영상의 비율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픽셀 자체도 이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픽셀이, 픽셀의 의미가 실제로 화소수거든요, 화소. 어, 저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은 조그만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 하나가 이제 정사각형이다라는 거고, 또 어떤 설정을 보게 되시면 이게 1.3433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 자체가 약간 길쭉한 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1440, 1080으로 했는데 영상이 16대 9인 것 같아요. 뭔가 길이가 이제 길쭉해가지고 16대 9처럼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1로 맞춰주시면은 그러면 원하는 사이즈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일단 그냥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4대3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1440, 1080을 이용하시고 16대9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1920을 넣으시면은 16대9 화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걸 준비를 해주셨으면 우선 아까 그 설정 화면에서 1440, 1080, 1 이렇게 맞춰가지고 4대3의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종이 비행기 날리기라는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데 오늘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제 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열기 오픈을 눌러서 첨부 파일을 이제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강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압축을 푸시고 종이 비행기하고 하늘 두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마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걸 끌어다가 이제 타임라인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집어 넣으시고 그냥 X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상태로 이제 딱 만들어 주세요. 화면에 나오게. 네. 준비가 다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하게 될 작업이 뭐냐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거냐면 이 비행기를 보게 되시면 비행기 날리려면 배경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흰색이. 이 흰색이 없어야지 이제 비행기가 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흰색을 없애는 작업을 저희가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비디오 FX라는 이 탭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에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이 미디어를 고르는 이 창에서 비디오 FX가 어떤 그 비디오 자체에다가 영상 효과를 입힐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누르시고 네, 컬러 커렉터 세컨더리에 있는 이거를 이제 끌어다가 저희가 비행기에다가 올려놓게 되시면은 어떤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흰색 그 비행기 뒤쪽에 있는 흰색 배경을 아예 다 지워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일단 여기 써 있는 요거대로 이제 차 끌어다가 비행기 위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어떤 창이 뜰 거고요. 그러면 그 창이 뜬 상태로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되게 오늘 어렵죠. 이게 강의 내용이 오늘 적어요. 대신에 좀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두 눈 뜨고 똑바로 봐주셔야 돼요. 이 비디오 이벤트 FX는 이 창이 뜨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 효과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은 파라미터로 보일 텐데 그걸 커스텀을 눌러주세요. 여기를.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창을 쓰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표적 색상을 정해야죠. 흰색을 없앨 거니까 흰색을 이걸 누르시고 그 비행기의 흰색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흰색을 표적을 한 거예요. 표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를 이제 제한을 풀 거예요. 요걸 푸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다. 요것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알파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알파의 의미가 투명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흰색을 표적을 하고 이제 흰색의 범위를 조절해 주는 거죠. 흰색의 범위를 조절해 주고 투명도를 0으로 맞춰주면 이제 비행기의 배경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시면 이 밑에 이 복잡한 값들이 이걸 어떻게 나왔냐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참 뭐가 말하기가 복잡한데 어 이건 그냥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하나 해봐가지고 맞추거든요. 이게 뭐라고 정해진 공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흰색은 이렇게 설정하면은 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해서 이제 비행기의 흰색 부분 다 지우셨죠? 그럼 그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이제 그 하늘 쪽으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게 되시면은, 어, 이렇게 이 하늘이 있죠, 이 하늘. 이 하늘을 이제, 하늘 그 이벤트에 있는 그 기억, 니은 합쳐진 그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팬클럽 창이 떠요. 이 F 표시 창을 띄우는 법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창을 띄워주시고, 보게 되시면은 좀 이게 이 사진 자체가 16대 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눈은 4대 3에 맞춰 놨어요. 근데 사진은 16대 9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실제로 위쪽하고 아래쪽 부분이 잘려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르시고 저희가 4대 3이니까 4대 3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요 네모칸이 4대 3으로 맞춰지면서 사진이 이제 잘리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율 정상으로 맞췄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비율을 안 맞추면 사진이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거를 이제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4대 3을 눌러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행기를 움직일 시간이에요. 저희가 배경은 이제 잘리는 부분을 없애줬고, 비행기도 이제 날릴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어, 얘도 4대3으로 비율을 맞추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야지 저희가 보는 영상이 4대3이기 때문에 눈을 4대3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F 표시의 이 네모칸을. 참,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보게 되시면은, 아까 저희가 4대3으로 이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영상의 화면 비율을 정했죠. 그죠? 4대3으로 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쓸 사진 자체가 16대 9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화면에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자체가 잘려서 보여져요. 컴퓨터가 사진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더 줄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버려야 되거든요.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은 잘라서 이제 안 보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늘 어차피 끝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까 기억 니은 표시가 있는 그 버튼 눌러서 이 눈 자체를 4대 3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16대 9로 되어 있는 이 눈을 4대 3으로 맞춰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을 못 보는 거죠. 이 눈이. 이 네모칸이.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잘라서 이제 영상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그 바 있죠. 눌러서 4대 3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희가 원래 첫 강의 때 그 맨 처음 화면에서 타임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타임라인. 근데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저희가 항상 그 영상에 효과를 줄 수 있었죠. 실제로 이 화면 있죠. 이 지금 펜크롭 화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도 타임라인이 또 있어요. 타임라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이걸 이벤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시면 여기도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눈을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걸 키우게 되면
비행기에 조그맣게 보이겠죠. 눈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비행기에 조그맣게 보이겠죠. 다음. 그 다음에, 자, 요 발 있죠, 요 발. 요 발을 맨 왼쪽에 놓고, 이 화면을, 눈을 가장 오른쪽에 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서 비행기가 가장 왼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비행기가 안 보일 거예요. 화면만, 그, 하늘만 보이고, 하늘만. 그 다음에, 얘를 한, 이 몇 초야? 한 1.75초? 1.75초 있는 데다가 놔주세요. 1.75초 있는 데다 놔주시고, 비행기가 이제 왼쪽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있는 데까지 왔어요. 오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눈을 여기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처음에 비행기가 가장 왼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중앙으로 왔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왼쪽에서 중앙인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을 알려주면 중간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서 선형적으로 만들어져요. 비행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밖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얘를, 요 발을, 어이구, 다시, 기다릴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 발을 이제 한 3초 전에 이 칸에다가 놓고 이 눈을 가장 이쪽에다 놔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 위로 날아가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점들로 비행기 위치를 표시를 해주면 그 사이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왼쪽에서 와서 가운데 왔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이런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당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댓글로 뭐 모르겠다고 하셔도 되고 뭐 동아리 스터디 분들은 이제 아마 직접 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되게 짧은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영상의 비율에는 4대 3과 16대 9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4대 3과 16대 9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임라인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었다. 타임라인의 종류는 그냥 첫 화면에 있는 그 타임라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타임라인이 또 따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색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한번 그 비디오 이벤트 FX라는 그러니까 비디오 효과 패널을 이용해서 비디오의 어떤 효과를 줘봤어요. 그래서 효과 주는 걸 한번 배워봐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오늘 강의는 예제가 2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강의가 짧은 대신 어렵기 때문에 실습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강의를 봐주시고 실습 예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상으로 베가스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